차영TV의 차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못 올렸어요. 네? 토다리하고 일하느라고 못 올렸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뭐 다른 거 지금 엔진 올리려고 했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에어컨 그 포터 이제 그 꼭 보십시오. 그 포터 전화 오신 거예요. 아침에 지금 바로 한 1시간 전에. 아니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데 왜 붙냐? 포크레인 굴삭기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5년 10년을 썼는데도 안 붙는데 가스 좀 내가 직접 보충하는데 왜 붙냐? 왜 붙을까요? 그 제가 유튜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포터 본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선은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나는 원인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고장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고장나는 거는 우선은 어디가 이제 에어컨 가스가 이제 누설이 돼서 어디가 이제 구멍이 나서 뭐 리데라든지 오링 뭐 아니면 뭐 무시 구찌 뭐 이러죠. 이제 넣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이 나서 니플들이 고장이 나서 이제 새서 이제 하는 경우, 뭐 콘덴서가 터지든 어쨌든요, 터져서 그러니까 누설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컴프레셔가 붙는 경우, 그죠? 이제 컴프레셔가 이제 쪼딱 붙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시뻘게 가지고 안 돌아가요. 손을 돌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수리도 이제 그 고장난 부위만 이제 수리를 하냐, 전체를 전부 다 싹 바꾸냐, 그쵸? 이런 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수리도.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어요. 새 것 때는 한 2, 3년 동안은 키로수가 20만, 30만원이 타도 웬만해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그거 키로수만 지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새 거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새 거로 뭐 에바까지 다 바꿔도 많이 써야 1, 2년 쓰면 또 붙어요. 아니 1년 쓰면 또 붙어요. 겨울, 꼭 특히 겨울에 붙는단 말이에요. 겨울 나고 나면. 왜 붙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차가 비슷은 한데, 특히 포터 본거는 뭐냐면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왜 붙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좀 빠르냐면, 일반 승용차는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포토들은 1년에 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에 평균적으로 2만 3만씩, 뭐 얻으신 분들은 6만 10만씩 타셔요 1년에. 그쵸?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3년 4년 이제 그러니까 뭐 3만 킬로 4만 킬로 타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포토들은 그걸 1년 만에 다 갈아치웁니다. 포토 본거들은. 왜? 그만큼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거 아닙니까, 차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떤 냉동 오일 교환 주기도 빠르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승용차를 봤을 때 앞에 있는 팬이 있는 콘덴서, 그 다음에 다 그냥 건너뛰고 안에 실내에는 에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컴프레셔. 수용차는 거의 보면은 큰 갭이 없이 그냥 거의 일자로 거의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프레셔가 약간 낮지만 앞에 컨덴서하고 에바 쪽, 실내기 에바 쪽은 거의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한 1m 정도 차이 났을 때 거의 수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수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짝이니까. 근데 포터 본거들은 컴프레셔는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덴서는 또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에바 같은 경우에도 더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높낮이 차이가 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어컨 가스 때문에 붙는 게 아닙니다. 냉동 오일이 흐름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컴프레셔의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컴프레셔의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컴프레셔 오일 없어서 붙는 거예요. 컴프레셔의 오일이 공급만 제대로 되면 컴프레셔 안 붙습니다. 가스가 새도 붙지는 않아요. 예. 컴프레셔 오일만 공급이 잘 된다고 하면 전제 조건 안에. 그런데 겨울에 왜 붙냐? 특히 겨울에도 에어컨 틀죠. 그냥 내가 앞에 서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틀어져요. 그쵸? 그리고 에어컨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에 아니어도 가끔가 틀어진 경우도 있고, 겨울이라고 보지 말고 영상 예를 들어가지고 5도, 10도만 올라가도 회원님들 실내는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은 틀어요. 그쵸? 그러면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문 닫고 또 이제 운전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이 하고, 또 오토로 넣고 되면은 더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보세요. 아래에 있는 컴프레셔에 출발을 해서 뻑뻑뻑뻑 압축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콘덴샤를 이제 액체 가스를 이제 거기서 이제 콘덴샤에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서 리퀴드 파이프, 그러니까 콘덴샤에서 팽창밸브를 가는 리퀴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실내로 이제 에바로 딱 가는데, 실내기에는 자 컴프레셔 온도는 평균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라고 따져보자고요. 30도 그러면 앞에 있는 콘덴샤는 곱하기 2, 한 60도. 그러면 리퀴드 파이프를 통해서 안에 있는 콘덴샤 실내기까지 도착을 하면 실내기에서는 무조건 영하입니다. 영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열교환이 일어서 안에가 시원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 통과하면. 그러면 다시 그게 팽창을 통해서 다시 바로 직선으로 컴프레셔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더 춥겠죠? 잠깐을 틀어도. 그러면 오일이 컴프레셔에 있는 게 가장 차가운 데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바예요. 실내기예요. 실내 에바에 많이 차 있어요. 특히 뭐냐? 컴프레셔 오일이 냉동유가 수분하고 잘 안 섞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산화 속도가 굉장히 늦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이레콘 거 넣어야 된다 하는 이유들이 제가 다 사용해 봤습니다. 가장 잘 버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중에 가장 뛰어나며. 자, 그런데 얘가 에바에 다 오일이 거의 차 있다 보니까, 그만큼 흐름과 얘가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바에 차 있다 보니까 컴프레셔 오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컴프레셔를 가동을 했을 때 컴프레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엔진에 엔진 오일 없으면 엔진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컴프레셔에 오일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엔진 아닙니까? 그러면 붙어버리잖아요. 단순해요. 컴프레셔에 오일이 없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걸 써야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에어컨, 자 보세요. 에어컨 붙었어요. 수리를 했어요. 컴프레셔가 만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 갈았어요. 싹 갈았어요. 싹 갈았는데 왜 붙냐? 컴프레셔에 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신품이든 제재조든 컴프레셔 오일이 있어요. 그러면 컴프레셔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대부분 정비사들이 그냥 낍니다. 그리고 진공하고 오일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안 넣어요. 그리고 가스 넣고 땡!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컴프레셔에 정량이 들어가 있냐? 전체 라인 안에 정량이 들어가 있냐? 내 차가 120cc에 대한 예를 들어서 냉매 오일 양인데 정확하게 컴프레셔 120cc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 컴프레셔에 냉동유가 좋은 게 들어가 있을까요? 성능이 나오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엔진오일을 따져도 제일 기본이 있고 제일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공도 살살 운행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아주 저렴한 걸 넣고 좀 짧게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레이싱을 뛰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가혹한 조건을 한다 그러면 오일 등급을 올려야 돼요. 아니면 엔진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어컨 아주 가혹한 조건이에요. 아주 고도의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RPM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안 넣으면 다 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냉동 오일을 엔진오일처럼 뭐 한 5,000km에 한 번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용으로 따지면요.
제일 좋은 거 교환하시고, 이레콘과 같은 거 제일 좋은 거 교환하시고 3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고장이 어쩔 수 없이 얘가 성능이 안 좋아, 그 전에 안 좋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새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인 차, 완전히 정상인 차에서는 고장 안 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거의 안 나요. 안 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레콤 사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번 주 1월날 오십니다. 1월날 오셔가지고 내가 찍어서 연달아 올리실 건데, 거의 지금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죠 하면서 이 컴프레셔를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고장 나던 차들이요. 새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전에 안 좋았던 거는 우리가 보면 아니까 고장 나지만 정상인 차에서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다 만약에 수리를 하더라도 꼭 냉동 오일을 컴프레셔 있는 거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정량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핵심은 뭐냐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비도 중요하다. 정확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장비 호스들 있죠? 호스에 있는 가스양,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가스가 많으면 가스를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져요. 흐름도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산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가스가 셀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으면. 그쵸?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가스량, 그 다음에 정확한 냉동 오일량, 그 다음에 정확한 게 아니고 좋은 냉동 오일을 넣어야 돼요. 성능이 나온 거. 수분에 아주 강하고 산화에 강하고, 그쵸? 흐름에 아주 강한 냉동 오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져도 점성에 대한 변화가 많이 없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찰이 굉장히 해도 강한 거, 점성이 변화가 없는 거. 수분하고 자꾸 섞이면 산화되고 불화수소 같은 게 막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콘덴서도 터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만약에 에어컨을 수리하더라도 냉동 오일을 정확하게 교환해야 된다. 가스량을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내가 컴프레셔만 고장나면 컴프레셔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그 슬러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슬러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에 있는 오일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 컴프레셔만 만약에 교환하시더라도 안에 있는 걸 다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안에 있는 냉동 오일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고요. 특히 컴프레셔 교환할 때 새거든 제제조, 특히 제제조, 이 안에 있는 냉동 오일까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좋은 거 안 넣어줍니다. 거의 pH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제조는요. 안 맞는 거죠. pH 46이 맞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거의 99.9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갈아줘야 된다. 그리고 오래 사용한 차들은 앞에 있는 콘덴샤가, 선생님들, 한 15만 정도 뛰셨거나 많이 타시더라도 20만 뛰었다. 근데 다 멀쩡하다 해도 한 번씩은 콘덴샤를 바꿔줘야 돼요. 발열기를. 콘덴샤 자체 내에서 발열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물질이 많이 끼거나 얘가 삭거나 그러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열이 안 되면은 선생님 액체가 많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악순환이 됩니다. 회전하는 데서. 열이 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일도, 냉동 오일도 그만큼 산화 속도도 빠르고 점성도 묽어지기 때문에 불틀 수 있는 요지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뛰시는 분들은 15만에서 20만 되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도. 그러면 거기 드라이 안에 보면은 알갱이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수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도 바꿀 수 있고요. 필터는 망이에요. 깨끗하면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저분할 때는 빼서 청소하는 거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말 많죠. 필터 갈아야 된다고. 필터가 어디 있어요? 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들. 그 밑에 긴 거는 수분을 흡수하는 제입니다. 우리가 얘네 말하면 긴 까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필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과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를 나는 평생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토는 자주 만약에 운행하신다고 정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제가 봤을 때 키로수는 뭐 한 15만에서 20만 사이. 대신 뭐냐, 좀 짧게 하시면 10만도 좋고요. 근데
연도로서는 5년에 한 번씩은 썸머스탯도 한번 교환하면서 같이 안에를 냉각수를 프러싱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를 교환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냉각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되면 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콘덴서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콘덴서도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각수만 잘 교환해도 에어컨은 시원합니다. 정상인 차에서 조건입니다. 자, 이것저것 예다 보면은 너무 많이 길어지고요. 우리 이리콘 사장 오시면은 연달아서 제가 잘라서 올릴 거예요. 1, 2, 3, 4, 5 등목 해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포터 본고가 에어컨이 잘 붙는 원인. 가장 핵심적인 건 오일 공급이 컴프레셔에 안 되기 때문. 그 다음에 컴프레셔를 바꾸든, 회원님, 전체를 바꾸든 자기 여유에 따라 하지만은 안에 있는 이물질과 냉동 오일을 100%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냉동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더라도 가스 양을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대략 많은 것보다 살짝 적은 게 낫습니다. 100이라면 95 정도. 대략 그게 낫습니다. 많은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세 번째는 냉동유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대한민국은 사장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PAG 46이다. 134A든 1234YF든. 그건 컴플레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유도 정확한 양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냉동유 교환 키로수는 3만 킬로다라고 그러면 됩니다. 더 타지 마십시오. 3만 킬로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터들은 그만큼 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 걱정이 된다 하면 포터들은 여름에 틀기 전에 아니면은 5일 2번, 3번 갈 때마다 에어컨 압력을 재서 고압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지만요. 한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00 미쳐야 됩니다. PSI가. 시작점이 평균적으로 150이어야 돼요. 겨울 같은 경우는 1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겨울인데도 180, 200이다. 시작점이 딱 틀었는데 그냥 게이지만 연결해봐도 알아요. 안 켜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컴프레셔가 중요한, 컴프레셔도 컴프레셔지만은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컴프레셔는 무조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컴프레셔를 봤을 때 컴프레셔 앞에 보면은 벨트 걸려있는 풀리가 녹이 쓸어 있거나 새빨갛거나 한번 열이 받았다가 식으면은 아무래도 녹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빨갛다. 이거는 완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냉동 오일도 교환해야지만은 컴프레셔도 벌써 데미지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제가 핵심적인 겁니다. 멀쩡할 때, 아주 정상적일 때 냉동 오일도 좋은 거 바꾸고요. 정확하게 가스량 넣고 정확하게 냉동 오일 넣으면요. 고장 안 난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데미지 먹거나 안 좋았을 때 내가 1년에 20만 원 타도 상관없습니다. 1년에 근데 그러면 다음에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은 많이 타든 아니면 3만 킬로든 2만 킬로든 넘어가기 전에 정상일 때 냉동유를 바꿔라. 그러면 고장이 안 난다. 그냥 솔직히 조금은 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안 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경험상. 이런 부분들. 자,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고 타시는 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가신다고 했는데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차마다 아니면은 뭐 화물차가 됐든 뭐가 됐든 지게차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내 차는 이런데 이 차 시스템이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그쵸? 압력이 틀려요. 다 틀려요. 조건이 틀려요. 컴프레서도 틀려요. 그런데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정비사가 아닌 이상은 사장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소비자들. 판단 내리지 마세요. 엄청나게 저도 노력을 하고 뭐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좋으신 분들 너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서 정립을 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상담을 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은 상담 하에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돈만 들어갈 겁니다. 개선 안 될 겁니다. 자,
전 이레콘 여기서 뭐 안 보셔도 돼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레콘 사장님이 이제 올려요. 저는 이레콘에서 단돈 100원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확실해서 우리 소비자님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썼을 때 무조건 하자가 나니까 어려워요. 하자가 납니다. 예? 요즘 보면 에어컨 뭐 예를 들어가지고 냉동유 그냥 저렴한 거 그냥 바꾸고 에어컨 첨가제 하나 찍 넣어가지고 시원하다고 좀 많이들 그러는데 개프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예? 냉동오일만 자꾸 바꿔보십시오. 대래 첨가제 넣으면 더 안 시원해집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 이유도 이레콘 사용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알지만 조금 더 하면서 재미난 그런 것도 해고요. 길어지니까요. 여러 가지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에어컨에 요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 알고 싶으시다. 끝까지 1부, 2부, 3부든 4부든 내가 나눠서 할 테니까 전부 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차 상태에서도 냉동오일의 색깔 변화, 차종의 변화 이런 것도 짤막짤막하게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무궁무진하면서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감도가 중요하고요. 시청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레콤 사장님하고 이제 내일 오신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영상 올려서 제가 잘 편집해서 할 거고요. 제가 뭐 부탁드리는 거는 이레콤 우리 사장님은 거기 이레콤 사장님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유튜브에도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얼굴 안 나오고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또 왜 또 하는지 왜 얼굴 안 나오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걔네에 대한 사정과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정보만 뽑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에어컨 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